자, 2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연예인 부부가 이혼한 이유가 입냄새 때문에. 얼굴은 정말 백설공주처럼 너무 예쁜데 내 아내에게서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눈을 감고 키스를 할 때도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대요. 이거 정말 저는 그런 이혼 사유는 제가 이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입냄새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입냄새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10명 중에 9분 이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나요. 심지어는 아이들조차도요. 4살, 5살 아이들도 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 안 청소가 필수입니다. 자, 입냄새, 특별히 앞냄새, 겨드랑이 냄새.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냄새 없애려고 이거 바르시는 거 있죠. 디오드런트. 그게 사실은 유방암의 원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겨드랑이 냄새 등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간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대장폐색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누수증후군, 장이 줄줄줄줄 새는 증세 르키거 신드롬에 의해서 여러분이 대변이 어때요? 이렇게 정션이 대장에 이 점막들이 타이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줄줄줄줄 새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대소변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리얼하고 실제적이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마음은 정말 청춘인데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은 너무 올드해요. 몸을 청춘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5단계 해독이 끝나고 나시면 공통적으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3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 비결입니다. 자, 건강해지려면 대소변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자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1단계 해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대장폐색부터 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폐색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33, 뭐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214, 그거에 맞춰서 해독식을 하는데 FCA 다이어트는 이제 대장폐색을 뚫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다레일 울프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심리적인 평안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정신과 감정의 예배당입니다. 이거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나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건강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신체가 피지컬 사인이 웰빙 하시려면 뭐가 웰빙 하셔야 된다? 멘탈 사인이 웰빙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멘탈 사인이 웰빙 하시려면 요것과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것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건강한 상태는 소화 과정이라는 놀라운 조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 건강하려면 뭐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소화기를 살려야 됩니다. 비단 담도암, 담낭암, 위암, 그 다음에 식도암, 췌장암 환자들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암은 어디에서부터 비롯했냐면 소화기가 망가지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소화의 생리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시작해서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입에서 식도를 통과하면서 그것이 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약 6mm 길이의 소장까지 갔다가 그 소장에서 이제 소화 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드디어 배설을 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가서 이제 배설기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입에서 식도 위 소장까지의 모든 창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6mm 길이까지, 소장까지의 길이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통과하는 긴 길이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장과 대장, 위장의 길이가 지구 반바퀴를 도는 약 9m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화기를 살리는 이 기술을 아는 분들은요, 굉장한 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면 뭐합니까? 그죠? 이 아파트 20채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몸을 청소하는 기술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음식은 적정한 시간 안에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소화하는 과정이 뭐다?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술가가 되셔야 돼요. 소화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예술가가 되셔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자, 보시면 그런데 부적절한 식사는 원칙과 규칙의 모든 감각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비통한 사태를 일으키고 결국 몸을 망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에서 5인치까지의 맛을 자각하고 입에서 식도까지의 맛과 씹는 것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식가들은 어때요? 특별히 죄송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중에 미식가가 아닌 분들이 없어요. 먹는 거를 즐기는 분들이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뭐다? 암이다.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에요. 너무 불규칙한 식사, 너무 부절제한 식사, 예, 너무 늦은 저녁 식사, 예, 과식, 간식, 폭식, 예. 그래서 이 혀 끝에 이 맛있는 이 감각적인 이 5인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은 30피트의 슬픔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이제 입으로 먹지 말고 뭘로 드셔야 될까요? 요걸로 드셔야 돼요. 뇌생녀, 뇌생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는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놀래도 못 노세요. 1시간만 놀아도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예,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피곤해요. 젖산, 피부산 같은 독소가 꽉 차 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여행도 못 가시잖아요. 피곤해서. 자,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피곤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요. 예, 간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 수치가 없어요. 해독이 잘 돼요. 쉽게 말하면 독소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40년간, 50년간, 20년간, 30년간 장의 고연의 대번에 찌꺼기에서 흘러나오는 독소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피곤할까요? 과로해서요? 맞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이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래서 이 독소를 어떤 분은 40년, 내 산 날수만큼 여기다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들은 이 대소변의 찌꺼기를 흡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독소들이 혈액, 림프, 기관 그리고 세포 조직들을 다 오염시켜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질병의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취가 심하다면 그것은 아침에 먹은 음식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지난달에 먹은 것, 작년에 먹은 것, 재작년에 먹은 것, 어렸을 때부터 먹은 것이 차곡차곡 신장에, 간에, 담석에 차곡차곡 쌓여서 돌덩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간에 가서 축적이 되면 간암, 위에 가서 축적이 되면 위암입니다. 자, 그래서 복부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이 복부로부터 식도를 통해서 입으로 올라와서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입냄새는 치아에 뭐 염증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 나는 냄새와 온몸이 썩으면서 입냄새가 오는 냄새는 다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환우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아침 여러분들 상담할 때 꼭 느껴요. 처음에는 잘 모르기도 해요. 향수를 뿌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 이거 뭐 이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냄새는 없어지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는 한, 해독하지 않는 한. 그래서 박하향 구취 제거제를 아무리 사용해도 순간적으로 증세를 덮을 뿐이고 근본적인 제거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근본 원인은 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덕지 축적되어 있는 뭐? 내장에 있는 거름덩어리, 똥덩어리 독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뭐다? 근본 원인은 내장에 있는 거름이 뭔지 아시죠? 거름. 닭똥, 돼지똥. 이 봄철 되면 막 이렇게 농사하는 분들이 거름들 많이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 독소들 때문에 여러분에서 구취가 나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신호예요. 빨리 해독하라는. 자, 왜 사람들이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할까요?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진실은 무슨 냄새다? 고약한 냄새입니다. 자, 우리가 늙으면 왜 냄새가 날까요? 자, 우리 유 교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를 참 좋아하셨어요. 참 아껴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산 날만큼 보면서 몸에서 냄새 안 나는 분을 저희 할머니를 처음 봤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 베이비 파우더 뿌려놓은 애기 냄새 같은 게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는요 굉장히 소식을 하십니다. 예, 정말 소식을 하세요. 거의 2-3숟갈 정도밖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채소는 조금 드시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깔짝깔짝 된다고 그렇다고 깔짝 드시는 건 아닌데 굉장히 소식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90세가 넘도록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예, 늙으면 왜 냄새가 나는가? 그 답은 우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몸 안이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냄새를 여러분들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뭐 여행 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않도록 그 기술을 빨리 습득하셔서 빨리 해독을 하셔야 돼요. 건강에 이르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래서 새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박사학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몸 청소하는 기술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방향제나 향수가 독성이 있고 해로운데 천연 물질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주의하셔야 될 게 겨드랑이 냄새 제거제, 암 냄새 제거제, 데오드란트 쓰시죠? 림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림프에.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수술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해요. 그래서 대개 1년 안에 림프로 그리고 유방의 그 약물들이 폐로 스며들어가서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암냄새 제거제를 쓰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유방암에 생기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잘 씻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해독을 하시면 냄새가 좀 제거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청소하는 기술을 알면 여러분은 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오늘 아주 이 뇌리에 좀 짜장하고 좀 바뀌셔야 됩니다. 뇌에 아주 정강석화처럼 아주 꽉 인이 배기도록 아셔야 돼요. 뭐 하는 기술을 알면 몸을 청소하는 기술을 알면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온몸이 썩는 병이 뭐예요? 암입니다. 그래서 몸을 청소하는 기술을 알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꾸고 아무리 올바르게 먹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상해요. 제가 1년 동안 저 유튜브 따라 하면서 따라했는데 왜 이 몸의 기능이 와가지고 보면 이 고지혈증 증세가 아직도 남아 있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지방 채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미 지금 여러분의 사신 날수만큼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해독하지 않고 하시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해독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수관을 청소하지 않으면 건강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수관이 어디입니까?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수도 냄새 되게 역하죠. 예, 대장 청소를 안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역해요. 그래서 얼굴은 미스코리아들인데 화장실 갔다 나오면 정말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들 있죠. 대장이 꽉 막혀서 폐색이 돼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소변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암에 노출되는 겁니다. 대소변을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장이 재난의 사육장이 돼서 대장에 용종을 떼신 분들은 그때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용종이 계속 암으로 발현되기가 쉬우니까. 아셨죠? 용종 떼내는데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용종이 생기지 않는 환경으로. 그래서 질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을 때, pH가 낮을 때. 그래서 울프 박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주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산성화된 이 체질과 혈액입니다. 낮은 pH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요 원인이 대소변 찌꺼기들을 부패시키고 체내로 다시 재흡수하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약간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변이 다시 장으로 간으로 다시 재흡수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 손에 뭐 하나 묻으면 굉장히 깔끔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이
대변이 다시 재흡수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은 혈액을 오염시켜서 독혈증의 원인이 되고 만일 혈액이 독소가 없고 깨끗하면 시스템적 캔디다균 감염이나 만성적인 피로, 만성적인 두통, 그리고 인후염, 피부병, 심장병, 통풍,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은 바로 혈액이 독성화되어서 자신의 대장에 쌓이는 장내 독성 찌꺼기를 재흡수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대변 찌꺼기가 가득 축적이 되어 있는 어디에서부터? 대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 청소의 중요성도 깨달으셨어요. 첫 번째는 몸 안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고, 두 번째 오늘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습니다.